네, 여태까지 이런 면접 꿀팁은 없었다? 네, 오늘도 완판 면접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에 대해서 예고해드린 대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자, 지난 편 영상을 아직 못 보셨다면 여기 링크 있습니다. 자, 요거 진짜 중요한 얘기. 여러분, 면접관과 어떻게 아이 컨택을 해야 내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거를 심도 깊게 다뤘으니까 꼭 그 영상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이번 편 영상을 시작할 텐데요. 이번 편 영상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언행에 관한 얘기인데, 자, 저희가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 편에도 가장 많이 할 말은 요 포인트입니다. 면접관도 사람이다. 면접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보면서 평가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 어떤 포인트에 호감이 가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면접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면은 면접관 앞에서 내가 내 이미지를 깎아먹고 비호감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 네, 그런 언행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내 이미지를 내가 깎아먹을 수 있는 행동 5가지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자, 중요한 얘기 5가지를 할 거고요. 여러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이 진짜 의식적으로라도 면접 가서 조심하셔서 높은 점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도 뭐가 됐든 욕하지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막 그 사람은 불평불만만 있고 누구 욕만 해. 입만 열면은 다 싫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호감이에요? 비호감이에요? 사실은 우리 살다 보면은 뒷담화도 많이 하고 살다 보면은 싫은 사람이 넘쳐나죠. 이 사람 욕도 했다, 저 사람 욕도 했다가 이 세상도 싫어요, 저 세상도 싫어요. 저도 욕할 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면접에서는 의식적으로라도 어떤 거든 어떤 사람이든 욕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언제 기회가 될 때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욕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다? 전 직장 왜 그만뒀죠? 라고 질문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전 회사, 전 상사 욕을 하는 안타까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면접 컨설팅을 했을 때 그분이 이직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제 모의 면접처럼. 그래서 왜 전 직장을 그만두죠? 라고 말했더니 안타깝게도 그분이 대답했던 거 그거예요. 제 전 회사가 일본 회사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일본을 위해 일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을 위해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한국 회사로 옮기게 됐습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전 직장을 좀 안 좋게 얘기한다라는 건 여러분이 일한 과거까지 부정하는 일이 되고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배웠을 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부정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전 직장을 욕한다고 해서 앞에 있는 면접관님들이 그래 우리 회사로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해요. 이런 애티튜드를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을 드냐면 왜 이렇게 자기가 일한 회사를 이렇게 욕해? 이러고 이미지를 오히려 안 좋게 보게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고 비슷한 예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들은 어땠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욕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화가 잘 안 통했고요. 갈등이 좀 있어서 그렇게 제 시간과 제 정말 에너지를 인간관계에 쏟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직장에 다시 한번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이미지 어떻게 보일까요? 물론 이게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는 순간 앞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뭐야? 어디 가서 우리 회사도 저렇게 욕할 수 있겠는걸? 어디 가서 나중에 이직할 때 우리 회사를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겠어. 이런 이미지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이해 잘 되게끔 이렇게 이직하게 되는 경우 전 직장, 전 상사 욕하는 일이 많아서 그 부분을 들었지만 여기서는 뭐가 됐든 여러분 누구를 욕하는 순간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미지는 덩달아서 왜 이렇게 세상에 불만이 많지? 왜 이렇게 나쁜 것만 보고 있지?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가 있고 내 발등 내가 찍어. 내 이미지 내가 나쁘게 만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뭐가 됐든 욕하지 마라를 들어드렸어요. 이직의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A라는 회사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쳐요. 괜히 좋게 보이려고 B 회사를 비하하거나 남 회사를 깎아내리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 내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여러분 앞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이 본부장님이
B회사에서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이름 몰라요. 누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면접관님들의 배경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 무조건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이미지를 깎아먹지 않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가 두 번째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범하게 되는 좀 자주 보여지는 실수인데요. 내가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를 다 이렇게 비슷한 업종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A라는 회사에 지금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느 경우냐? 예를 들어 이것도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집에 다 LG 가전을 써. 그런데 LG에 지원하지 않고 삼성에 지원한다면 거기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막 거짓말로 얘기를 해. 저희 집은요, 모든 가전이 건조기, 에어컨, 냉장고 뭐 다 삼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삼성, 저희 아빠도 삼성만을 좋아했고 저는 삼성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면접에서 했다고 쳐요. 자,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면접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순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꼬리 질문, 압박 질문을 유발할 수 있는 답이기도 해요. 진짜인 거 알아보고 싶어요. 괜히 거짓말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삼성 건조기 지금 어떤 모델 쓰시죠? 삼성 TV는 뭐 몇 인치에 어떤 모델을 쓰나요? 삼성 에어컨을 써봤더니 뭐가 좋은 것 같나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압박 면접, 꼬리 질문 받는 순간 여러분 만약에 진실이 아니었다면 폭망합니다. 자멸합니다. 나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신뢰도 바닥을 칩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압박 질문, 꼬리 질문 받을 만한 그런 거 사실 진짜라면 괜찮아요. 진짜로 내가 삼성맨이면 오케이인데 한 번도 삼성 가전을 써본 적도 없고 뭐 구체적으로 뭐 고민을 해본 적도 없는데 괜히 면접관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말 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조심하시고 또 거짓말 예로 한 가지를 여러분께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CJ에서 일하죠. CJ에서 일하고 있는 쇼호스트인데 제가 이제 면접을 볼 때 5명이 들어가는 1차 면접이 있었어요. 거기서 당했던 경우입니다. 제가 아니고 이제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잘 나가던 회사가 GS였거든요. GS 홈쇼핑과 CJ 홈쇼핑의 물건을 막 이렇게 비교해보면 특히 화장품에 있어서 CJ 완전 우위에 있고요. 패션에 있어서 완전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물건이 좋고요. 이렇게 써봤더니 진짜 왜 우위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들어온 질문이 딱 뭐였다? 뭐뭐 써봤죠? 써본 거 최근에 산 거 리스트 한 3개만 예보시죠? 그리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 오 마이 갓, 안 써본 거야. 저요? 청바지 산 것도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거짓말하는 애로 낙인이 찍히면서 그 면접관분 중에 지금은 딴 회사 간 남자분인데 아주 까다로운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러더라고. 거짓말하네. 안 되겠네요. 딱 이래버리고 막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니까 자제, 100% 자제하시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건 아예 다른 맥락일 수 있는데 센 표현, 극단적인 표현 하지 말랍니다. 자,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면접에서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요즘의 사회 이슈 요게 대두되는데 그건 뭐 정치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좀 많이 거론되는 이슈 있죠. 젠더 이슈, 뭐 페미니즘 이런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뭐 종교 관련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센 표현, 극단적인 표현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치가 됐든 종교가 됐든 젠더 이슈가 됐든 너무 극단적으로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평소에도 너무 그 생각이 강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면접 자리라는 걸 잊고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표현이.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면접관님은 가볍게 물어봤는데 저는요 이거 완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막 전문 용어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슈에서 자주 대두되는 그 카페 뭐 이런 데서 SNS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이 막 나오면서 뭐야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게 면접 자리. 자, 첫인상, 파라리 첫인상이다 편 여기 끼워드릴게요. 면접에서 첫인상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의 자유예요. 말하는 거 표현의 자유일 수 있어요. 하지만 면접 자리에 있어서 너무 센 사람, 너무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나도 모르게 보여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이미지를
내가 안타깝게도 깎아먹는 언행일 수도 있어요. 생각 표현의 자유는 있으나 면접에서는 제발 주관적인 거를 표출해야 되는 질문을 받게 되면 일단은 중립적인 거를 꼭 유지하도록 여러분의 이미지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네요. 찬반 관련 문제를 받으면 무조건 한 가지 입장만 바로 내세우지 말합니다. 네, 좀 어렵게 들렸나요? 이게요, 공무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일반 회사 시험이 될 수가 있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이면 공무원 연금 정책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은데 공무원 연금 정책에 대해서 뭐 바뀌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예를 들어 뚝 던졌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보통 열의 7, 8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무조건 찬성합니다. 저는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하고 자기 의견을 막 피력을 해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다? 여러분 100%로 뭔가 바로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사람이 그럼 너무 세 보여요. 너무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물론 A 의견 찬성 쪽, B 쪽 반대 쪽 저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는 점이 있는데 저는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A라는 쪽에 더 기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를 꼭 보여주시기 바라요. 어떤 질문을 받든지 간에 찬반의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문제가 올 경우 여러분 갑자기 너무 생각 안 하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요 찬성하는데요. 반대하는데요. 그리고 너무 센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 면접관님들 앞에서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아시겠죠? 신중한 접근, 신중한 태도, 오케이. 자, 어느덧 그럼 이제는 5번째로 넘어갑니다. 5번째는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예의 없는 면접관을 만난다면 쫄지 마라. 표정 굳지 말합니다. 자, 요것도 저희가 다뤘어요. 참 많은 걸 다뤘네요. 네, 예의 없는 면접관을 만났을 때 여기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링크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압박 질문이든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좀 내가 볼 땐 말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면접관을 만나는 일이 너무 많죠. 그런 면접관을 만나면 사람인지라, 왜 면접관도 사람 나도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위축이 되고 기분이 나쁘고 포커페이스 안 되고 갑자기 표정이 막 안 좋아지든 화가 난 표정이 되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이 역할이 여러분 압박 면접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온 면접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면접관님들도 다 역할을 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선한 면접관, 나는 압박 질문 담당 면접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퍼스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오히려 역으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받아들이세요. 네? 이렇게 당황한 듯이 웃으면서 해도 되고 안 그래도 그 질문 받을까 봐 고민이 많았는데요. 약간 좀 귀엽게 오히려 여유 있게 나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나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밟아도 나는 잡초처럼 일어날 거거든요. 오뚜기처럼 옆으로 날 쳐도 나는 굳건하게 다시 오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면 오히려 여러분의 점수는 올라갑니다. 사람의 이미지라는 건 사람 대 사람 대 평가하는 거라서 이런 작은 하나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로 점수가 오히려 매력도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면접 때 조심해야 될 행동 5가지, 내 이미지 내가 깎아먹지 않는 그 방법을 여러분께 5가지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5가지를 하면 내 이미지 깎아먹는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언행들인데, 자, 여러분 이 점들을 조심을 하면 사람 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게 면접이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서 내 점수가 높아져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칩보를 하려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힘든 거 알고 있는데 답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방법, 내가 말하는 태도, 자세 이런 것도 꼭 한번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 칩보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홍보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이 5가지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저희는 다음 편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까지 여러분 열심히 추진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